아, 아. 네, 지금부터는 이제 A.X LLM을 바탕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 LLM 기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좀 중간에 탁한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네, 저는 SK텔레콤 어댑터 팀 소속 김성원이고요. 저 어댑터 팀은 LLM을 파인 튜닝하고 또 이따가 소개해드릴 LLM 옵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먼저 LLM을 파인 튜닝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파인 튜닝 기법들을 쉽게 사용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LLM 옵스 시스템을 데모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LLM을 파인 튜닝 해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프롬프트를 잘 구성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예시는 그 주어진 자연어 입력에 대해서 API 펑션을 출력해야 되는 태스크입니다. 보통 이런 API 펑션들은 적으면 수십 개, 많으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이 프롬프트에 넣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최적의 프롬프트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는 매 입력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토큰의 낭비가 발생하고요. 이것은 비용과 시간의 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LLM이 본인의 노력하에 가장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내겠지만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API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프롬프트만으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파인 튜닝은 원하는 태스크의 예제들을 모아서 모델을 한 번 더 학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동작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파인 튜닝은 LLM의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업데이트 하는데요. 이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 즉 줄여서 FEFT는 추가된 일부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그 추가된 파라미터만 학습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풀 파인 튜닝에 비해서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캐타스트로픽 포게팅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페프트 방식인 로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 내에 있는 연산인데요. 인풋 X가 들어가서 매트릭스 W랑 곱해져서 아웃풋 H가 되는 것인데요. 로라는 여기에 이 로우 랭크, 즉 폭이 좁은 매트릭스 곱을 더해줍니다. 이때 이 R이 K와 D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면 저 두 매트릭스의 파라미터 개수는 원래 매트릭스보다 훨씬 적어지겠죠. 로라는 그래서 그 두 매트릭스만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X축이 트레인하는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 개수를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풀 파인 튜닝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만 학습하는 이 로라가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저자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Q로라라는 방식인데요. 원래의 이 베이스 모델은 보통 16비트 데이터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Q로라는 노멀 플로트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고안하여서 이 베이스 모델을 4비트로 퀀타이제이션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로라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 퀀타이제이션에서 발생했던 손실을 보상하고 나아가서 원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동작하도록 학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할 때 요구되는 메모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이 이 Q로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6비트를 다 쓰고 그리고 풀 파인 튜닝을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4비트 베이스 모델을 쓰는 것만으로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저자들이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앞선 두 방법이 어떤 기존의 가지가 있다면 새로운 가지를 추가해서 그 가지만 학습하는 것이라면 IA3라는 방식은 기존의 가지에 있는 그 트랜스포머 구성 요소들, 예를 들면 value, 그 다음에 key, 그리고 이 feed forward 네트워크에 있는 interactive action에 곱해지는 벡터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 곱해지는 벡터만을 학습하는 형태로 동작하는 것이 IA3입니다. 그래서 로라보다도 더 적은 파라미터 개수를 가지고 비슷하게 동작할 수 있다라고 알려진 방법입니다. 툴큰 GPT는 LLM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 힘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외부의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LLM이 이 예시는 이제 수학적 연산을 필요로 하는 질문인데요. LLM이 추론을 하다가 기존과 다른 것은 일반적인 토큰뿐만 아니라 툴큰, 즉 툴 토큰의 줄임말이겠죠. 툴큰도 학습해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넥스트 토큰으로 툴큰이 나온다면 이때 툴 모드로 변경을 해서 어떤 툴을 실행시킬 때 필요한 아규먼트들을 추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툴을 실행시킨 다음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수학 툴이었지만 이게 API 콜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식을 가지고 오는 등의 형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이제 이 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툴큰 GPT의 성능이 이 프롬프팅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인 성능 이득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고요. 설명드리지 않았던 프롬프트 튜닝과 프리픽스 튜닝까지 포함해서 각 팩트 방식이 어떤 요소들을 결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를 정리해봤고요. 실제로 저희가 두 가지 모델의 내부 모델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저희가 각 튜닝 방법을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완전히 최적화하진 않아서 이 성능이 각 그 방식들의 최적의 성능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어쨌든 두 가지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풀 파인 튜닝에 비해서 이 페프트 방식이 훨씬 더 적은 학습 시간만으로도 비슷한 성능 혹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ADAX 모델 LLM 모델을 학습 파인 튜닝하고 그 파인 튜닝한 모델을 테스트하고 서빙하고 또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LLM 옵스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파인 튜닝과 디플로이 쪽에는 많이 구현이 되어 있어서 간단한 데모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면 대시보드에서 모델, 데이터셋, 트레이닝 잡 목록이 나타나고요. 모델은 저희가 베이스 모델로 제공하는 모델들에 대한 모델 카드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에 대한 프리뷰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 데이터 개수와 같은 메타데이터도 표시되게 됩니다. 당연히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셋을 커스텀해서 올릴 수 있고요. 저희가 지정해 놓은 양식에 맞춰 컨버전된 데이터셋을 올리면 바로 학습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바로 올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사용했던 베이스 모델이라든지 데이터셋 그리고 산출물로 나온 그 로라 웨이트라든지 컨피규레이션, 텐서보드, 로그들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지금은 로그를 다운받아서 한번 실제로 열어보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한번 실제로 직접 학습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모델 학습을 시작할 수 있고요. 원하는 베이스 모델과 데이터셋 그리고 학습 파인튜닝 방식을 골라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 에디터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작업에서 불러와서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바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러닝으로 표시가 되고 실시간으로 로그가 나타나서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하단에 있는 스타트 버튼으로 이 모델을 바로 올려서 인스턴스로 올려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올리는데 한 30초 정도가 걸리는데요. 미리 올려놓은 인스턴스를 열어서 한번 플레이그라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어진 본문을 한두 줄 정도로 요약하도록 파인튜닝 시킨 모델인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생성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이 생성 파라미터 결과를 보고 생성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탑 K를 조절해서 랜덤니스를 주거나 템퍼러처를 높여서 그 랜덤니스를 더 높이거나 할 수 있고 혹은 또 레피티션 페널티를 조절해서 반복되는 어휘들이 덜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학습한 모델을 바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했고요. 학습이 돌아가는 거를 다시 보면 학습이 처음에 돌아가는데 좀 오래 걸리는데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이제 모델 체크 포인트, 베이스 모델 체크 포인트를 로딩해서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로그를 통해서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띄워놓고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베이스 모델 그리고 백프트 방법들 혹은 풀 파인 튜닝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학습한 모델을 저희가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생성 파라미터까지 최적화해서 바로 서빙까지 해주는 형태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LLM 서비스 개발에 협업했던 김응창님께서 좀 더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웅창이고요. 텔레콤 에메로스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에이다덱스 저희 모델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개발하는 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여러 번 언급됐지만 이 RAG 구성 요소를 조금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살펴볼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RAG 파이프라인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RAG가 리트리벌 오그먼티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검색 기반 생성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팩추얼 리콜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반 질의응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이제 일반적인 LLM, 그러니까 아주 큰 LLM이 이제 파라미터의 지식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좀 작은 LLM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LLM에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 보면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 처음에 사용자가 질의를 하면 이 질의를 에이다덱스 LLM에서 한번 쿼리를 한번 바꾸고요. 이걸 가지고 두 가지 경로가 되겠죠. 인베딩 모델을 가지고 벡터DB에서 검색하고 뭐 BM25 같은 키워드 기반 서치를 이용해서 풀텍스트 서치를 해서 리랭크 모델을 통해서 검색 결과를 만들고 이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그라운딩해서 이제 최종 앤서를 만드는 이 과정이 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LLM이 이제 생성형 모델이 2번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앞쪽 부분에서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쉬운 구성인데 이 부분은 왜 필요한지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 되겠죠. 나중에 생성할 때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이퍼세티컬 다큐먼트 임베딩스라고 하는데요. 하이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색을 좀 잘하려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 성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질문을 어떤 가상의 답변 형태로 바꿨을 때 검색의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 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실제로 여기 밑에 있는데요. 이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오픈된 데이터셋에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이언 워너가 누군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소울 음악 밴드에 적합한 가수일까요?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답을 하려고 할 때 요거에 적합한 위키 문서를 검색한다고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데이터셋에 이제 위키 문서들이 이제 딕셔너리로 쭉 있는데요. 이게 이제 GPT로 생성한 가상의 답변입니다. 브라이언 워너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적합한 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소울 가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형태를 문장의 형태를 이런 형태로 바꿔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준 형태가 이제 시멘틱하게는 좀 의미론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위키에 있는 내용과 물론 평가받고 있다, 평가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맞다 아니다는 다를 수 있지만 뭐 시멘틱하게는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셋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뭐 탑 3하고 탑 10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 4% 포인트에서 한 5% 포인트 정도 비율로는 한 7-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나아지는 결과들을 볼 수 있었고요. 레슨런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하이드가 적용한다고 꼭 좋아지는 그런 기술은 아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실제로 해보면 이제 이 쿼리를 한번 바꾸게 되는데요. 브라이언 워너가 없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중요한 키워드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검색하는 전 단계에서 한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생성하는데 시간이 한번 소요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도 약간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또 도메인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통해서 또 특히 리랭크 같은 부분도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SLLM을 이제 최적화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최적화하는 부분들
이제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라거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 HPO라고 또 부르는데요. 이제 실제로 파인 튜닝을 할 때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봤고요. 일단 첫 번째 있는 러닝 레이트나 뭐 배치 사이즈라거나 뭐 에폭이라거나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HPO라고 하면 할 때 일반적인 최적화 대상이 되는 항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페프트 중에서도 만약 로라 같은 기술을 쓴다고 하면 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랭크 R 값이나 알파 같은 부분들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게 또 아까 큐로라 논문 얘기해 주셨는데 큐로라에서도 약간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최종 성능이 생각보다 상식적으로는 R값 같은 부분은 되게 이제 키우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최종 성능에 영향이 적다는 의견들도 있고요. 실험적으로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지는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런 부분도 어쨌든 이제 고려해서 최적화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풋 시퀀스 랭스는 저희가 이제 입력을 넣을 때 모델에 이제 최대치가 있을 텐데요. 그 길이로 넣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뭐 반 사이즈라거나 좀 더 작게 넣는다면 훨씬 적은 양의 GPU로도 실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이 실험 성능에 대해서는 좀 결국 최종 결과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통해서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 항목은 로스 마스크입니다. 로스 마스크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그 요약 태스크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뒷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요약 원문과 뒤에 요약한 서머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 전체 문장을 모두 학습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앞부분은 제외하고 뒤에 이제 아웃풋 부분만 학습하게 될 것이냐 그런 좀 입력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요약 기능만을 하려고 했는데 요약 원문이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사실 저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데이터 비율일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어떤 원문 데이터, 프리트레인 때 썼던 언스퍼바이즈드 형식과 유사하겠죠. 그런 어떤 버티컬형의 원문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데몬스트레이션하는 어떤 인스트럭션과 그 아웃풋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들을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라고 해도 그 중에 이제 뭐 긍정이라거나 죄송합니다. 부정이라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모른다거나 이런 종류의 답변은 저희가 뭐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라거나 그런 비율들을 조절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예를 들어 잘 모른다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모델이 좀 더 잘 모른다는 대답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데이터의 비율들이 중요해지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러닝 레이트라든가 이런 값들을 최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많이 여러 가지 파라미터 조합으로 많이 해보게 될 텐데요. 저희가 한번 해봤던 경험을 조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이 아주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모두 다 순차적으로 해보면 그리드 같은 방식이 있을 거고요. 이 파라미터 세 개를 각각 한다 그러면 세 가지를 이제 쭉쭉 펼쳐놓고 세 가지 조합을 다 해보는 그런 방식이 있을 거고 그걸 좀 더 랜덤하게 해보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해봤던 방식은 죄송합니다. 베이지언이라고 하는데요. 순차적으로 실행해서 최저값을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어느 쪽 부분이 제일 불확실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1차원인데요. 어떤 파라미터가 값에 대해서 제일 불확실한지를 찾아보고 그 불확실한 지점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다음으로 또 불확실한 지점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게 되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차원 공간상에서 최저값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 단점이라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래에 있는 PBT (Population Based Training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멀티 GPU 환경, GPU가 넉넉한 환경이라면은 저런 기술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희 실제 모델 개발하면서 파인 튜닝 적용하면서 해봤던 부분이고요. 이게 한 그 추석 연휴 동안 돌렸던 부분입니다. 한 일주일 돌아갔던 것 같은데 그 확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허깅 페이스에서 한 4개 정도의 라이브러리들을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제일 간단한
웨이첸 바이어스의 스윕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랩핑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그 각 이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좀 되게 좀 보기 좋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결국 최종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잘 표현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써봤을 때는 이게 저희가 딥스피드라거나 여러 가지 메모리 효율화를 위한 부분들 이런 기술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약간 적용하기 어려운 면들이 좀 있어서요. 그 좀 불편하긴 하지만 좀 각 도구들을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좀 그런 레슨런들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만 자체로 따로 빼서 예를 들어 레이튠을 쓰더라도 웨이첸 바이어스 스윕스로 이런 형태의 플롯을 표시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뭐 시간은 들어가겠지만 별도로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밑에 지금 1층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똑같은 데모인데요. 동영상으로 캡처해왔습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법령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프로토타입이고요. 시간은 나오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 보이는데요. 좀 작은 모델이라서 아무래도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넣고 뭐 응답이 나오고요. 보면 밑에 관련 법령들이 먼저 그 검색이 된 다음에 저걸 그라운딩해서 저걸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검색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이제 사용자한테 그 답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검색 결과를 밑에 보여주고 있고요. 옆에 사이드바에서 보면 이제 검색어 지금 물론 직접 입력할 수 있지만 검색어 예시들에 실제로 저희가 인터넷에서 긁어올 수 있었던 그런 예시 실제 그 민원들의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약간 민원 답변 같은 형태처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검토할 예정이라거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답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는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같은 모델로 요약 기능도 동작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용 서비스에 있어서 RAG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관련 기술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